안녕하세요. 주천고수 송재호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주도업종 섹터군 이제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좀 받아서 제가 이제 좀 혀가 좀 꼬일 수 있어서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코스피 차트고요. 네, 차트를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단 흐름에 이 박스권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하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번 오전에는 돌파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밀리면서 다시 상승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8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 보였는데 일단 상단에 이제 저항선에 도달하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이동 평균선하고 맞물려 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또 이렇게 이제 은행업종이라든지 여타 종목들이 밀리면서 저항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있는 상단부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 맞물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돌파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해서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은 좀 쉬었다가 재차 상승할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제 후순위로 뒤로 좀 순위를 뒤로 지금 현재 이제 캐나다하고 이제 무역 분쟁 그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하고 이제 협상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중국과 협상할 지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2천억 달러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기업들의 그런 공청회 관련 모든 부분을 또 이렇게 협상에 좀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멕시코하고 처음에 멕시코하고 이제 무역 협상했을 때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안 좋은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 보면 처음엔 강하게 나가겠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간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고 쭉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은 5일선 타고 바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시가총액 40% 정도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든지 IT 업종이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바이오가 워낙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더욱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이제 IT 관련 종목도 좀 힘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60일선은 이제 저항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은 지금 지지받고 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은 이제 벗어나면 좀 더 시장이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지수 이렇게 한번 봤고요. 뭐 한류 차트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취하고 깨어난 지 별로 안 돼서 혀가 조금 꼬이긴 하네요. 그래서 보면 중국 이하나 보면 일단은 최근에 좀 이하나가 좀 강세로 아래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이제 방향을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 이쪽에 상승 쪽에 있는데 여기를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장이 더 우호적인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이죠. 재차 올라가려면 뭐 악재가 좀 나와야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지금 시장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IT주를 상당히 좀 눌러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미국의 S&P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보면 뭐 스스로 한 건 아니고요. 질문하셔서 치과 치료했습니다. 치과 치료. 이렇게 환율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거의 시장 이제 해외 지수를 보면 상당히 대만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죠. 상당히 진짜 같은 IT 업종이 많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유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대만 지수는 지금 나스닥 지수와 동조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지수하고 많이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가 아직 완전히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지 한번 힘을 실어줄 텐데요. 아직 상해 지수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파동 크기가 좀 짧아진 점은 이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한번 돌려줘야지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제 IT 기술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받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동조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 한번 이게 수급 들어오는 도표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죠. 500만 주를 외국인이 샀습니다. 상당히 뭐 최근에 계속 300만 주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최근에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역 관련해서 완화되니까 상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뭐 반도체 고점 논란까지 있었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나사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 기술주 IT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 흐름에서 상승 흐름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잡아가는 거죠. 삼성전자를. 너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보면 너무 뭐 반도체 고점 논란까지 그런 부분 주가에 이미 반영되면서 반등하고 있는 거죠. 다우존스 또 이렇게 상당히 무역 처음에 분쟁이 났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미국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한국 증시만 이렇게 못 가는 경우는 지금 중국하고 동조하자면서 지금 눌렸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종목도 또 많이 좀 깨져버렸고 또 뭐 특별하게 이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북 경협주까지 같이 좀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가 그 수급이 지금 묶여버리는 바람에 또 그런 수급들이 좀 회전이 돼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에 많은 돈들이 쓸려가서 묶여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중국하고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잠깐 체크를 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트럼프의 무역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캐나다하고 이제 뭐 처음에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나프타 북미 무역 자유 협정에서 재협상이 잘 타결됐는데 그 다음에 캐나다도 이제 지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그런 흐름이 지금 유럽 시장에도 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멕시코 쪽을 뭐 협상을 완료하고 캐나다 그 다음 캐나다 쪽이고 그 다음에 유럽 연합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중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어때요? 협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빨리 해소돼야지 주가가 우리가 좀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금 캐나다하고 내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죠. 그래서 여기서 타결되면 유럽 연합하고 이제 또 협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네, 어차피 중국과는 지금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침 시작에서는 좋았으나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기간 매물까지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전히 해결돼야지 좀 강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정능 엄마님, 네, 반갑습니다. 이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고요. 네, 업종군에서 이제 종목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잠깐 체크를 하고요. 남북 경협주에서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죠. 네, 북한에 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가봐야 이제 빈손으로 들고 오면 또 미국 의회에서 또 질타를 받고 또 여론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안 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직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아직 아래쪽 방향보다는 일단 옆으로 이제 좀 행보하면서
제로를 또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제로를 기다리는 그런 순서를 볼 것 같고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좀 진행돼야지 좀 반등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차트별로 잡았더니 아직은 아주 추세가 이제 꺾여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하단부에 지금 모두 위치해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일단 한번 지수 올리면서 좀 코스닥 지수 60일선과 맞물리면서 종목들이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아래쪽에서 하락했다가 반등 나와서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많죠. 이미 좀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는 종목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날이 추워지면 좀 더 이제 관련 재료들이 많이 시장에서 시장에서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출발리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중심으로 이제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인바디 같은 휴대용이라든지 그런 의료기기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인바디 같은 의료기기,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슬 이제 먼저 이제 이런 신약주들이 먼저 이렇게 반등이 올라가야지 그 다음 따라 들어가는 업종이 이제 의료기기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살짝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인바디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업종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내려온 점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들 오늘 뭐 중국에서 또 새로운 시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워낙 뭐 이런 부분은 재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엔터미디어 쪽은 일단 상승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차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추후에 전고점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갈 것 같고, 여기서 조정 나오면 조정이 좀 한 번 더 쉬었다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IT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도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전기차 섹터가 더 단기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전기차는 이제 시대적인 성장 관련 업종 섹터군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를 한번 보면 좀 더 추세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CC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 LNG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조선주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NG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이제 뭐 어떤 LNG 관련해서 뭐 이렇게 액화 뭐 이렇게 플랜트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뭐 증설돼서 이렇게 많이 LNG 선이 구축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수요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증가되면서 이제 발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한번 보더라도 보시면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때 딱 보면 증가하는 모습이 있고, 중국도 이렇게 LNG 수요량이 상당히
수입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국도 그렇고요. 인도, 대만,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LNG 조선 수주가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해년마다 한 30배 정도 LNG선 발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미 지금 현재 35개 정도의 LNG 발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LNG선 관련해서 발주가 한 50개 정도, 한 하반기에 또 마지막에 한 15개 정도 더 발주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해서 운임료가 상당히 지금 올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LNG 운임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선주들이 LNG선을 발주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임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고 월별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이제 날이 추워지죠. 추워지면 LNG 수요량이 더 증가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죠. 그래서 1월달 기준에서 좀 날이 더워지면 이제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이제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LNG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있다는 부분 한번 이제 조선 업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봐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업종별 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나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업종 섹터를 한번 언급을 하고요. 종목별로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네.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가치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6년 때죠. 이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스마트폰을 주로 팔아서 이익을 냈던 그런 시기죠. 네, 이때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쭉 보면 이때 이제 전체 스마트폰이 이제 성장기에 있을 때 쭉 올라왔죠. 거기 이후에 이제 정체되면서 스마트폰이 정체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반도체가 플러스되면서 이제 주가가 레벨업 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그 틀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추세를 보면 이때 우리가 이제 정배열됐을 때 갈 때 보면 상당히 이동평균선 정배열됐을 때 보니까 20일, 60일, 120일선에서 정배열됐을 때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보면 이제 역배열됐을 때는 어때요? 이게 정배열되지는 이런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조정 나오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여기서 어때요? 이동평균선들이 아랫방으로 가버리죠.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주가가 여기 이때를 보고 좀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정배열되지는 그런 구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반등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여기서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 흐름에서 한번 보고 한번 배워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저항대에 있었던 21선을 이제 돌파하면 올라가면서 네, 이제 단기 골드 코스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네,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이 120 라인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5월선을 먼저 타고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선에 밀려 내려오면 일단 좀 주가가 쉬어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120 라인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1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더 강하게 더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일단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예,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니까 IT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종목이죠. 예. 이때 이 추세에서 이제 5월선을 쭉 솔브레인 타고 왔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좋은 그런 구간이어서 일단 네, 한국경제TV 이제 다음 주 관련해서 이제 좀 유망한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일단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큰 고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된 거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흐름이고요. 이제 저점을 좀 높였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흐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추세에 이제 재진입했는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일단은 61선하고 이제 120선이 있죠. 이거 61선이 이제 저항의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와서 올라가다가 61선에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재차 시장 영향 때문에 한번 터키발 악재가 나와서 한번 빠졌죠. 근데 여기서 실적 종목이다 보니까 쉽게 내려가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한 400억 좀 넘게 이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분기 3반기 한 80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이제 반등 나왔을 때 61선이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61선에 저항받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크게 이제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는데 한번 재차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니까 여기에 이제 21선에서 이제 지지받으니까 어때요? 저점이 이제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태에서는 예상해 볼 수 있죠. 21선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고 61선에서는 저항을 받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 있을 때는 저항을 받는데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서 다시 한번 내렸죠. 하루 내렸다가 이제 반등해서 이날 돌파를 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본다면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겠구나 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렇게 한번 돌파해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경TV에서 금요일 지난주부터 이제 종목 상담에서 다음 주 유망 종목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삽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돌파한 거죠. 들어가다가 이제 한번 눌렀다가 그래서 이제 60에서는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60에서는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가니까 5일선 이제 5일선을 기준 삼아서 이제 대응을 단기적으로 할 때는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때요? 이제 5월달에 보면 이 5일선을 타고 가죠. 쭉 사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십자형 나오면 이제 좀 위험한 신호는 보이죠. 음봉 나오고 연망청 나오죠. 우리가 캔들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을 3개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 뭐 이제 발 빠른 사람 먼저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상태에서 5일선을 벗어났을 때 이제 매도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5일선 타고 왔으니까 5일선 매매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5일선을 이탈하니까 여기서는 5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준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5일선이 저항이 돼버린 거죠. 예, 저항이 되면서 쭉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은 이제 5일선을 지지 삼아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제 나중에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21선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쭉 바로 쭉 여기까지 가지 않고 전고점 부분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상당히 다시 밀렸다 간다면 21선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이제 61선, 20선 돌파하면 중기 골드 크로스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실 때 차수 보지만 실적 부분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쭉 보면 도움이 되겠죠. 6월 달까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할 때는 이제 실적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23%, 이익은 60%,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사업전, 세금 빼기 전에, 법인세라든지 그런 거 빼기 전에 이제 봤을 때 이제 한 118% 정도.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요. 다음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다시 다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FST 5월달에 한번 매매했었죠. 그런 패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단 모아져 있는 이렇게 수렴 구간에 있는 패턴을 보이는 모습은 이제 좀 이렇게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급등 패턴 중에 하나인 이 상황에서 이동평균선들이 60일, 120일, 20일 5일선에서 5일선 밑으로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패턴은 뭐예요? 5일 보면 5일, 20일, 60일선이 만났죠. 120선까지 만난 상태죠. 그러면 가격이 같아졌다는 거잖아요. 만났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최근에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5일선이고 21선도 20일 동안이니까 단기, 중기, 장기에 들고 있는 사람도 매물이 소화됐다는 의미죠. 같아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밀고 올라가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FST 보면 어때요? 여기서 수렴한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돌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돌파 올라갈 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조정이 나와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결국 한번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FST 한번 다시 매출은 1.5% 빠져 있고요. 영업이익이 127억, 작년 대비 한 86%. 세금 제하기 전에 봤더니 한 123%에서 이제 장비 여러 장비인데 이제 고가 장비가 어느 정도 팔려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익이 또 소재 쪽에서 좀 수익이 이렇게 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익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주가가 아래쪽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타이밍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렴돼서 가는 종목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작년에도 많이 매매했었고 올해도 이제 타이밍 잡았을 때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해드리면 SM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어때요? 여기서 네 60일 120선 21선에서 5일선 아래서 돌파 올라가죠. 그래서 수렴하죠.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부분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 패턴이 어떤 이제 강한 상승의 패턴 중에 하나였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테크인 같은 경우는 네, 뭐 계속 중장기 추세가 아직 하락인 상태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62선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다 보니까 전체에 보면 이 라인이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쭉 보면 거의 이제 120선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라인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실적을 한번 체크잉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주가 봤을 때 일단 매출로 보면 일단은 이제 17%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이익이 4.3% 감소. 네, 그리고 이제 세금 전 사업이익이 3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당연히 당기 수익도 이렇게 줄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더 이익을 좀 더 증가했다면 좀 더 강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인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이 한번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120 라인에서는 일단 뭐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이제 IT 관련 종목 중에 뭐 EM텍, 네, EM텍이고요. 네, 뭐 제 하반기 뭐 기대되는 종목군의 하나였던 이제 소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EM텍. 그래서 원래는 EM텍이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전화를 걸면 음성을 전달하고 우리가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수신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상당히 기술력이 좋고요. 뭐 지금 뭐 보충기 사업까지 진행했는데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일단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죠. 전자담배인데 지금 KTNG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담배가 상당히 요즘 추세가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오늘 또 IR이 있었죠. 네, 이렇게 증권사 IR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EM텍 IR을 오늘 진행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매수가 달라붙었고요. 실적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3반기 매출은 네, 1154에서 18% 정도 증가했죠. 원래 스마트폰 정체되면서 좋지 않았는데 어때요? 2분기 때 좋았죠. 1분기보다는 2분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KTNG에 납품하면서 좋아졌고요. 영업이익도 네, 다시 이제 74억 정도에 한 6% 정도 좋아지고 이제 세전 사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네, 지금 좋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런 매출 부분에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본다면 이제 이 부분에 한 100만 주 거래된 부분이 이 라인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행보수 이렇게 타두고 올라갔을 때 2만 원 부분에서 입꼬리 달고 쭉 내렸기 때문에 100만 주에서 여기에 많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된 거죠. 못 가고 여기서 다시 주저앉았다가 하단부가 저점 부분이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매수 기회죠. 내려온다면. 근데 다시 올라가려면 저항 구간은 2만원 선에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만원 선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요. 그 추후에 짧게 조정 나왔다가 이제 전체 이제 KTNG의 그런 부분을 납품이 계속 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렇게 21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매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급하게 했는데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21선이 이제 올라가는데 21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한번 조정 나온다면 일단 이제 20선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좋은 또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KTNG 관련해서 전자담배가 지금 판매가 호전되고 있고 KTNG에서 또 이제 마케팅을 좀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일선을 완전히 이제 꺾어 올려줘야지 중장기 흐름에서 상승을 이어가겠죠. 현재 중장기 이동평균선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구간을 박스권 구간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실적이 더 확인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돌파하고 가겠죠. 일단 IT 쪽 봤고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 솔루션이고요. 이제 활성화 장비 쪽을 지금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사 장비도 하지만 활성화 장비에서 이제 2차 전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려면 공정 단계에서 활성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활성화 장비가 이제 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거래 업체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양한 메이저 회사들의 과의 이런 계약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2차 전지가 이렇게 확대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이 종목도 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수주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120선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120 라인 이 종목 이제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이제 저점을 지금 높여가는 모습은 이제 긍정적으로 봤고요. 계속 저점을 높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아가는 모습 보였고요. 이제 21선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이제 좀 기다렸던 타이밍인데 어제 이제 또 갑자기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이제 내려오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수렴 패턴을 이제 봤고요. 만약에 그래서 60일, 120선, 이제 20일에서 5일선 이제 돌파 올라갈 텐데, 5일선 이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은 이제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다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잠깐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수렴 패턴으로 매물을 쏘아내고 지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한번 터치 올려주면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일단은 17,000원대에서는 일단 1차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000원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있는 19,000원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5월선 쭉 천천히 타고 가면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냥 5월선 타고 가서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거래 실리면서 쭉 한번 시세를 내주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월선을 잘 체킹을 해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기 한번 올랐다가 눌리면 다시 눌림목 구간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 추세 라인에 타고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바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수한다 생각하고 이 추세를 타이밍을 잘 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나온 이후에 이제 뭐 긍정적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봤을 때는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깨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60일선 이쪽 가고 있고 100일선 이쪽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쉽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모습이라서 한번 내려와서 이제 120 라인에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61선, 120선이 이쪽 방향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번 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흐름을 보이다가 뭐 추세적으로 나중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보면 보통 한번 내려왔다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좀 머뭇거렸다가 이렇게 이 라인에서 21선이라든지 이 61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줘야지 여기서 다시 재차 내려오면 좀 그림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좀 힘든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61선과 21선을 조정 나오더라도 61선과 20선을 지지받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또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여기서 지지받고 올랐다는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랐기 때문에 가장 이제 흐름에서 움직이는데 5일선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어때요? 이 라인을 타고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이 라인을 돌파하면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강하게 해서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타 관련 2차 전주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제 잘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21선과 60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면 재차 한번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동안 이제 소형 전지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형 쪽 전기차 관련해서 대형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제 저가 수주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대형 전지, 2차 전기차 관련 전지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 여타 작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 짧게 한번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은 일단 하반기에 그동안 이제 어떤 증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됐죠. 이렇게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증설이 되지 않으면 매출로 우리가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후성이 이제 하반기에 이런 증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하고 이제 이렇게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어때요? 이렇게 행보해 있다가 어때요? 지금 정배열되면서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탄력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조정 나왔는데 지금 21선이 아직 상승 추세죠. 그래서 한번 돌파가 올라왔거든요. 전고점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21선을 지지받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21선에서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꺾어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쌍봉 모습이 나오면 좀 더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120선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가장 좋은 흐름 가서 이 21선은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이제 3일 쉬었는데 내일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 SDI가 좀 돌파해줘야지 아마 후성도 힘을 내서 갈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더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해서 최근에 이 라인 저점 라인이 60일선하고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어떤 시장 환경에서 내려온다 치더라도 60일선에서는 지키고 이렇게 다시 반등 흐름 나와야지 추세를 계속 우상향 패턴 쭉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면 좀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어지겠죠. 네. 네, 포스트컨택은 5일선을 잘 봐야겠죠. 네, 지금 추세 타고 하니까 5일선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신흥 SEC도 지금 5일선을 타고 합니다.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상하 푸드테크도 네,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는 신흥 SEC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량을 좀 받기 때문에 연관이 있어요. 최근에 이 전고점 부분이 돌파를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죠.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벗어나면 매도를 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7,500원대까지는 저항이 이제 아직은 저항이 없어 보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제 이때 한번 자회사 상장이 연기되면서 한번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부분에서 한번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대규모 증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장기 이동 60일선과 120선이 옆으로 누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 부분에 이제 도달하다 보니까 좀 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줘야지 이제 돌파하고 가겠죠. 그래서 이 5일선을 쭉 타고 가는데 5일선을 쭉 타고 가면서 갔을 때는 좀 거래가 실어줘야지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 만약에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이 라인, 이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쭉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60일선까지 이렇게 함께 보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래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에코프로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추세적으로 5일선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 때 가면 조금씩 지금 상승하고 있죠. 아니면 조금씩 매물 쏴야 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돌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죠.
예, V온텍, 네, V온텍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예, 그동안 뭐 가지 못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네, 추세가 이제 뭐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60일선이 아랫방이로 이제 21선 아랫방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탔습니다. 예, 탔고요. 예, 탄 상태에서 반등 올라오지만 결국은 추세가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쪽 방향에 있다 보니까 예, 한계에 부딪히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요. 이런 과정 중에 예,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수렴하죠.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 나오면서 60일선 이쪽 가면서 120선 있고 21선에서 5일선 뚝 올라가면서 이제 한번 이제 쭉 돌파하면서 5일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관이 작게 나와서 이때 이제 크게 거래돼서 그러는데 기관이 애국인하고 비슷하게 기관이 한 11,000주 정도 사면 애국인은 한 6,000주 정도 20,000주 정도 파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상태에서 이제 돌파한 점은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수렴해서 올라간 점은 이제 긍정적인데 올라가면 일단은 이제 저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매물대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매물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상해 본다면 이 매물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올랐다가 한번 치워주는 흐름, 이제 바로 가지다기보다는 한번 좀 치워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제 5일선 쭉 올라가고 21선에서 이제 정별되지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에서 매물을 소화된 상태에서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한번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번 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한 번에 몰려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정별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이동평균선 수렴해 놓은 모습이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OLED 관련해서 중국하고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그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수주가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렴해 가고 있죠.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치면서 흐름을 이어다가 어때요? 이제 21선이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이제 수렴하죠. 50선 20일, 60일에서 어느 정도 수렴을 만들어 놓은 상태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도 실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어제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했는데 결국 이제 120선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 주가 2에 있으면 저항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거리가 많이 터져야 다 돌파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쉬어가는데 나중에 한번 조정 나오면 다시 이제 저점을 형성해 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 120선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어느 바닥 구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베니아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중국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이제 대규모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증가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수주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60일선에 계속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1선 어느 정도 수렴해 가는 모습은 이제 긍정적인 좀 더 나은 모습이고요. 이때 한번 거래가 한번 실렸죠.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는 이제 저점을 형성해 가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긍정적인데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좀 더 이제
큰 수량을 하나 받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좀 더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는 구간으로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빨리빨리 금방 지나가네요. 설명하니까. 그래서 짧게 설명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경협주 몇 개만 체크를 하고요. 예. 철도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DRTI 이제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죠. 네, 여기 상태에서 폼페이오 어떤 국무장을 못 간다고 해서 내려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61선 라인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물대 막대가 아래쪽에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아래에서 사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뭐 다른 이슈보다는 이제 성과 측면에서 부담이 돼서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라인에서 이제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61선은 밑으로 내려오면 좀 더 좀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이 라인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또 여기에 있는 붉은 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밀려내릴 수 있기 때문에 61선을 잘 체킹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대로템은 지금 어떤 매물대 구간에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0 라인을 121선 아래 이 주황색 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처럼 뭐 나와서 하루 정도 살짝 벗어났다가 복귀하면 상관없는데 하루 벗어났다 또 벗어나면 상당히 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안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경협주가 한 이 정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하 공영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네, 추세선에서 네, 최근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죠. 12,000원, 뭐 이게 한 11,000원, 11,000원대부터 여기에 상당히 다 많이 물려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12,000원대, 13,000원대에 많이 물려있죠. 웬만해서는 엄청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바로 돌파하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정부에서 경협 관련해서 한 5천억을 배정했더라고요. 예산을. 네. 이게 경협 한번 체크를 하고요. 바이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항선은 이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저항을 이제 일단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62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62선을 지지받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 21선 라인까지도 이제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61선을 기준 삼아서 봐야 되겠고요. 6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돌파한다든지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든지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일단은 이제 저점 찍고 쌍바닥을 찍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조정 나왔을 때 지지받고 가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이 120 라인이 위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저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에 도달하면 좀 일단 매도를 하고 뭐 엄청 뭐 큰 호재가 나온다면 뭐 여기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제 거래가 실려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지 않고 어중간한 거래량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일단 뭐 수익을 챙긴다든지 그래서 추후에 다 돌파했을 때 추후를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인바디 관련해서 네, 의료기기에서 이제 한번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보세요. 이 추세가 어때 역배열되어 있죠. 120, 60일 방향이 쭉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21선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은 이제 거의 21선을 거의 저항받으면서 쭉 갔는데 최근에 이제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바로 내려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오늘 61선을 딱 걸쳐놓고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추세를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추세를 다시 돌려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흐름을 한번 2만원대까지 한번 빠졌다가 4만 5만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상당히 1년 한 14개월 만에 주가가 배로 올랐죠. 그래서 이때 역배열되어 있죠. 120, 60일, 20일.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 어떤 정배열로 돌아가니까 61선과 61선이 이방향으로 가고 있죠. 120선도 아래에서 딱 이방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갔는데 이때는 이제 다시 방향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가정이 필요하죠. 바로 직진에서는 좀 엄청난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기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60선, 120선 계속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흐름에 좀 시간적 흐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오면 다시 재차 내려준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바닥 구간을 봤을 때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재차 이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어놓고 봐야 되겠죠. 추세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만약 조정 나오면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61선이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이 흐름상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바로 가기보다는 어떤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다시 재차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61선이 이제 21선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완만하게 돌았으니까 이제 61선이 완만하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보려면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이겠죠.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다시 조정 나오거나 그런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야지 이제 120 라인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만나겠죠. 어느 수준에서 21선도 그렇고 이제 어느 수준에 만나면서 엎치러 가면서 이런 구간을 이제 형성하면서 정배열로 만들어서 가려면 좀 시간적인 흐름이 좀 많이 좀 필요하죠. 개월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정배열되면서 좀 더 상승 흐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저항되는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 매출 한 12% 정도, 이익은 한 8% 정도. 일단 이익 같은 경우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전 사업 이득이 한 23% 정도. 그래서 순이익이 한 31% 정도 됐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이제 약간의 성장은 있지만 완전히 큰 성장은 아니죠.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나중에 이제 한번 올라가 된다면 2015년부터 7년까지 보면 어때요?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죠. 6에서 7로 바뀌고 7에서 9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1000단위가 돼야 되겠죠. 올해는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다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바이오 업종하고 이제 많이 바이오 업종이 갈 때 따라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상승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터닝하는 포인트를 봤더니 거의 뭐
60선은 올라탄 이후부터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번 주 네, 유망 종목을 해서 이제 한경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좀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5일선 봤고요. 이제 추세가 제가 추세선을 빨간 선을 쭉 그어놨죠. 쭉 그어놨는데 이 저항받았던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을 보고 제가 소개를 했고요. 예, 관심 가지면서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진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봤고, 여기서 이제 돌파 올라가는 모습, 또 여기서 추세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좀 멀어져 있던 이동평균선이 모아져가죠. 21선도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중기 골드코스 나오고 60선도 이제 안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일선으로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이 5일선을 타고 가니까 5일선만 지키면 이제 홀딩하고 나중에 한번 꺾어 내려오면 한번 좀 쉬어가겠죠. 그런 과정에 이제 이동 평균선들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바이오라든지 제약주들이 바닥권에서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이는 모습에 있고요. 그래서 한번 가다가 지금 계속 옆으로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60선이 아래쪽으로 아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가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5일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5일선으로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HLB라도 이런 종목 쪽에 쉬면 코스닥 비중이 크니까 또 쉬어갈 수가 있죠. 코스닥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면 아래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한번 올라온 이후에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잘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61선이 100일선인데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먼저 5일선을 올라가고 우리가 이동평균선 반응 순서 말씀드렸었죠. 배웠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5일선 주가 밑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5일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60선에 완전히 돌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크게 가려면 방향을 크게 갈 때 보면 어떻게 크게 가는 종목들 보면 어때 정배열되어 있죠. 60일, 20일, 60일, 120 라인에서 정배 이쪽으로 정배열돼서 올라가죠. 쉬어가는 종목도 보면 올랐다 이렇게 가면 이제 120선 아래 있고 60선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오면 이제는 가정을 하나씩 계단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는 것처럼 상승할 때도 다시 돌아갈 때도 이 파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저항대의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화장품주 제이준 코스메틱 말씀드리고 실적 면에서는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네, 49% 증가했고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익 면에서도 78% 증가, 작년 이익을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적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죠. 제이준
네,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한번 했고요. 제가 이렇게 이 상장기업 분석에서 이게 재무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이렇게 뭐 제가 뭐 작년 교육할 때부터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은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고요. 자산 같은 경우도 네, 1977억, 부채가 499억, 그래서 자본이 14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유동자산 보면 이렇게 딱 현금성이 한 10억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기타 유동자산이 한 127억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한번 보면 단기 차입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규모로 보면 이제 크지 않죠. 그렇게 어떤 기업하고 한번 좀 안 좋은 기업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하여튼 뭐 지금은 일단 이렇게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제 추세선이 이제 위에서 쭉 내려오면 있고, 이제 추세선은 이제 최근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상단부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가야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그어서 본다면 여기를 돌파해야지 강하게 시세를 내겠죠. 그래서 120 라인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때요? 아래쪽 부분에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죠. 에너지를 지금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 올라가면 저점을 높였다는 것은 결국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벗어났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혹시 여기 보여드리고요. 아프리카 TV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체킹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한번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최근에 120선 라인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61선 근처에서 눌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 라인을 최근에 저점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를 돌리는데요.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을 벗어나면 상당히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기준으로 잘 체킹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제 중장 추세에서는 정별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때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21선이 이쪽에서 꺾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21선을 지키면서 여기서 21선을 제가 지키란 지지 흐름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21선을 어때요? 돌파 흐름 나와야지 20선을 이렇게 타고 다시 방향 돌리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체킹하고 다시 여기서 올라와 준다면 다시 이 아래쪽에서는 지지 매수 세력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긍정적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디톡스 들고 있는 분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체킹을 다시 해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최근 조정 나오면서 하락 부분에 21선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 추세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21선을 다시 돌파하고 5일선 올라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골드코스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아예 그냥 20선을 위해서 옆으로 행보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5일선 다시 돌파하면 다시 이제 한번 다시 반등을 이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
메디톡스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메디톡스에서 보톡스가 수출이 좀 많이 증가되면서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내려왔는데 하락 추세에서 빨리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추세를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SL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120선 라인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계속 옆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겪어야지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니 5일선을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추세가 이제 21선 올라가고 이제 60선 아래쪽이니까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하죠. 단기 올랐으니까 쉬어간다든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동평균선을 돌려놔야지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려놔야지 전체 큰 그림에 가거든요. 이때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좀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급하게 올라갔는데요. 이러면서 완전히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에 또 물려있던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이제 수렴해 놓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수렴 기간이 좀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거래가 실려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요. 이때 구간에서 본다면 상당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겠죠. 엄청나게 나와야지 돌파로 갈 것 같은데요. 뭐 작년에 CMG 제약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뭐 3천만 주, 4천만 주 나오니까 정고점은 아예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메디프론이 주식수가 2,900만 주니까 이때 1,300만 주가 나왔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1,800만 주? 1,300만이니까 1,500만 이상 그런 식으로 올라가줘야지 여기 돌파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올라가면 거래량 없이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또 시간이 이렇게 금방 오늘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치아 때문에 좀 발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능 엄마님. 제가 메디톡스 정능 엄마님 처음부터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벗어나니까 좀 쏟아져 내려오죠. 오늘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